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헬로 이슈 토크.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강원 교육을 이끌고 계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모시고 강원도 교육 현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한지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들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만드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경자년 하면 풍요와 다산, 지혜를 상징하는 쥐의 해입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풍요롭고 또 아이들 많이 낳으셔서 우리 작은 학교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한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삶의 주인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교육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 교육을 이끌어 오신 지 10년이 다 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동안 10년간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고군부투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주셨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은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오다 보니까 이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성과가 지난해에 많이 나타났어요. 청렴도가 1등급을 받은 게 시도 단위 모든 교육청과 모든 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교육청이 유일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 운영 또 문화예술교육 노사문화 관련해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저 개인적인 제 자랑을 좀 한다면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네. 그 특수교육 분야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통합교육 이 문제를 잘했다고 국회에 가서 주셔서 받았습니다. 아까 그동안 우리 성과로 보면은 고교 무상교육 또 올해 중고 교복 지원 이런 걸 포함해서 무상교육을 완성한 게 지난해였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셨기 네. 때문에 이런 대단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10년간 이제 교육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난해도 강원도 교육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참 많았을 텐데 좀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교육감께서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처럼 2019년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강원도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가장 큰 화두이자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네. 네, 그 노력의 성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정이 됐고요. 또 지자체와의 매칭을 통해서 무상교복과 무상교복까지 이어지는 등 교육복지 내실이 더욱 더 견고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또 한글과 수학, 영어까지 공교육의 책임 교육이 강화가 돼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챙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시기였습니다. 강원도의 학생들의 학력 논란이 아직까지는 있기는 하지만 책임 교육이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개개인들의 맞춤형 교육이 좀 더 이루어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시기들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2019년 강원도 교육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2020년 어떤 교육 정책들을 좀 중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역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올해 우선은 책임 교육입니다. 네. 우리가 한글 책임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읽기 유창성 교육까지 확대시켜 나가면서 수학과 영어도 책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인데 성적 올리기나 일제학습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성적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네. 일단 아이들마다 진단을 하고 그 진단된 아이들마다 처방을 해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기초학력을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수업 혁신으로 교실을 좀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을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와 수업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서 네. 다양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익혀나가는 그러한 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2019년부터
계속 운영해온 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우리 학교에 있는 업무를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만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다지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도내 학생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대입 제도가 정시 위주로 좀 강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앞서서 교육감께서 소신 있게 대학 진학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도내 많은 학생들이 뭐 혼란을 좀 겪을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강원교육의 주요 현안으로는 지난해 신설이 됐습니다. 강원 진학지원센터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제 이 진학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교육 격차를 느끼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도 변화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정책들을 좀 수반해 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또 올해 총선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이 됐습니다. 교육감께서 민주시민을 육성하시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올해도 이 민주시민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또 다른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강원도 교육 현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강원도에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 문제들이 좀 있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작은 학교 하면은 사실은 학력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죠. 그게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릉에 있는 운산분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달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작은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하는 생각에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이런 사업을 통해서 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청, 마을이 함께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강원도만의 현안은 아니지만 뭐 방금 한재현 기자도 좀 말을 해줬지만 교육부가 정시 확대 내용을 담은 좀 그런 대입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좀 정책이잖아요. 어떠한 좀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 입장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언론이 조금 불안을 부추긴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이 있고 또 학교 현장도 좀 다소 술렁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시가 전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시가 축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비중을 높인다는 건데요. 이런 학교들은 뭐가 있냐면 논술, 또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이 정시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정시로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수시로 줄어드는 학생 수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학생 각자가 입시 계획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필요한 교육 활동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를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신설한 진학지원센터 여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수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EBX 수능 방송을 수강하게 한다든지 또 교과 견해 보충 수업도 해주고 기존의 보충 수업과는 좀 다른 개인 맞춤형 보충 수업을 해주고 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독서실과 같은 학습실을 만들어서 아늑하게 자신만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육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가장 힘들고 좀 불안한 건 우리 학생들일 텐데 좀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남북 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건데 좀 의지가 남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업 추진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됐죠. 2024년 이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저희 뜻대로만은 되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것도 지난해였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아리스포츠컵 대회를 원산 개최하려고 하다가 평양 개최하려고 하다가 또 쿤믹으로 옮겼다가도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네네. 다행인 것은 취소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올해 이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이고 또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하다가 지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연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미국과 관계없이 우리 민족끼리 해나가자 이런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북 교육교류 협력위원회하고 남북 교육교류 협력 기금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연기된 아리스포츠컵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나가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또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대하는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학생 가을 운동회, 또 관동 8경 찾아보기, 또 남북 교사 교류, 또 이념과 상관이 없는 수학, 과학 교류,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는 의미가 남다르다. 그래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 이거의 주역은 우리 이 학생들이다. 다음 세대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평화와 공존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제로 넘어가서 공립유치원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좀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 공립유치원 지원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제 공약이잖아요. 네. 전국은 40%인데 우리는 50%까지 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치원 3법도 통과가 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추진력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공립유치원 8개원에 22개 학급 그리고 10개원에 12개 학급을 아까는 신설이고 10개는 증설 네. 이런 걸 통해서 50% 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주제들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강원도 교육 관련 이제 현안 취재 보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접해 보셨을 텐데 어떠한 좀 교육에 바라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교육의 어떤 기대를 먼저 듣기 전에 사실 교육감님께 한 가지 막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임기가 끝나시면 12년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초등학교를 입학해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책임지는 제자들이 배출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회가 되게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자님들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감 처음 될 때 1학년 입학한 학생이 제가 마칠 때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초중등 교육의 전 과정을 끝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두려워요. 그리고 야 이거 섣불리 해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옷깃을 또 스미고 부여잡고 다시 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지곤 합니다.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자라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고 또 꿈을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학교 다녔던 그 시기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10년, 모두를 위한 교육의 10년을 생각해 보면 저도 모두가 행복한 교육 또는 교육복지라는 단어들이 제가 10년을 교육감 뵈고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도민들도 강원교육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으세요. 교육 철학은 저마다가 다 다르시겠지만 교육이 100년지 되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시는 분야이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3선의 임기가 마무리되시는 시점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걸 책임진 제자들이 나오는 만큼 학생들을 모두 보낸 이 친구들이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을 떠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또 다양하게 자신의 꿈도 키워가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난 후에 학창 시절을 추억을 할 수 있을 때 이 시기가
내가 자라면서 내가 어떤 걸 갖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구나, 또 꿈을 키우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구나라는 거를 강원교육을 통해서 그 중심에 공교육이 서 있으면 하는 바람들 가장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임기 2년 반 정도 이제 남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공약 달성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짚어주실까요? 제가 이제 13개 분야 72개 공약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상반기까지 그 추진률이 75.5%였고요. 이제 하반기 거는 주민참여평가단의 평가 이후에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곧 이제 이번 1월 중 곧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올해도 강원 교육 관련을 이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실 우리 전담 교육 관련 전담 기자분인데 이제 강원 교육에 있어서 2020년 한 해 좀 어떻게 될 전망인지 계획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올해 신년 뭐 단체장님들이나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들, 뭐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원도가 유일한 분단의 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또 조금 뭐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평화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그 기운들이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교육감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평화의 시대는 미래의 주역인 지금의 청소년들, 학생들이 그렇죠. 맞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해 강원도의 교육계도 평화와 공존이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분위기가 그 모토가 초석이 될 수 있는 시기였으면 하는 기대가 되고요. 또 그만큼 강원 교육계도 그럴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만큼 어떠한 함께 공부하고 수학여행을 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해 주셨던 교사의 교류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좀 계획과 바람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모두를 위한 교육 2기를 넘어서서 10년 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도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돈 안 드는 교육, 고교 평준화. 그런데 이제 돈 안 드는 교육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 최초의 네. 급식 지원했고 또 교복 지원까지 교복도, 포함해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포함해서 돈 안 드는 교육은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고교 평준화도 바로 며칠 전 선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개편을 해서 처음에는 만족도가 40%였는데 원하는 학교로 가는 학생 수 비율이 70%대로 그쵸, 네.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원하지 못한 곳으로 가는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복 색깔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학교 문화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수업 혁신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학교 다닐 때 뭐 배운 게 뭐가 기억이 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의 아이들은 삶에 필요한 그러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감 능력 가지고 경쟁보다는 협력이 좋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우주보다 귀하다라는 인격 존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아이들도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강원 교육 발전에 힘을 쓰고 계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한지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